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단원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의 제1단원 예측하며 읽기의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2차시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했는 것과 비교하여 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꼭 학습지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차시의 첫 번째 과제는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서 정리해보자 이죠, 그죠? 처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첫 만남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원인은 가설검정 바이어스다. 그렇죠? 그래서 가설검정 바이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스나이드와 스완이라는 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가설검정 바이어스를 입증하였죠.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가설검정 바이어스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가설검정 바이어스를 버리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시의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나라가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는 예측을 했는지 그걸 우리 한번 연결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측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측하느냐 하면 첫 번째, 글을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측한다. 두 번째,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세 번째, 차례에 드러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다. 요거는 책의 차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가지고 예측한다. 책의 제목이나 표지에 드러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책 재미있겠다. 책 제목이 관계의 심리학이고 하는 거 보니까 책의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 표지에 여러 생각들을 설로 가득 찬 머릿속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표지에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와 관련된 책이겠지 하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표지에 드러난 정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글쓴이가 했던 활동을 보니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 같아. 글쓴이의 활동을 봤으니까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의 차례를 보니 하니까 이거는 차례에 드러난 정보가 되겠죠. 이 책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어 책의 내용을 구성한 것 같아. 이렇게 책의 차례를 보고서 예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사람의 첫 인상은 단 6초 만에 결정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요거는 나라의 배경 지식이 되겠죠. 나라가 경험한 다큐멘터리가 예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측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 글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쉽게 결정한다는 내용일 거야. 맞습니다. 독자의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무시해버린다,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와 같은 표현을 보니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예 무시해버린다,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측을 했죠. 무엇을 예측했느냐?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글에 나타난 정보 읽기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지는 거 보니까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읽기 맥락이 되는 거죠. 이제 읽기 맥락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의 구조, 이어질 내용, 글쓴이의 의도, 낱말이나 문장의 뜻, 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 5개가 가지고 나라가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을 보면 이 글의 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죠.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니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내용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전개되겠지. 글의 구조죠. 글의 구조. 글의 일반적인 구조, 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바이어스가 편견이라는 뜻이니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고 바이어스라는 낱말을 가지고 예측하였죠. 바이어스를 하죠. 낱말, 그죠? 그래서 낱말이나 문장의 뜻이 되겠습니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이 되겠습니다. 9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사례가 이어질 것 같아.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입니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 이 글을 읽은 독자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사회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 지금까지 2차 시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과 좀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학습지에다가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61쪽에 2번 저번 시간에 3차 시에 한다고 했죠.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몸이 많이 마른 것을 보니 예민한 것 같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 식사를 할 때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많더라. 예민한 친구인 것 같으니 그 친구를 대할 때는 신경을 써야겠어. 이 친구가 그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첫인상을 가지고 그 친구를 판단한 경우죠. 이런 친구에게 여러분은 이미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선생님이 내줬는 학습지에다가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는 자 3차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3차시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뒤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적을 때 높임말로 적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낮춤말로 하게 되면 문장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낮춤말로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4쪽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64쪽으로 가면 이 여학생은 이제 예측하며 읽으며 어떤 점이 좋은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예측하며 읽으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여러분은 요거 말고 또 혹시 여러분 생각에 예측하며 읽으면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예측하며 읽으면 이런 면이 좋습니다. 요 뒤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길게 적으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높임말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높임말로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과서 64쪽 아래쪽에 보면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과 효과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독자의 배경 지식, 무엇 등을 활용하여 낱말이나 문장의 뜻, 무엇, 글의 구조, 그 다음에 무엇,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 그 다음에 무엇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갈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책에서 찾아서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입니다. 글의 내용을 무엇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 글에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수업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진짜로 방학을 마치고 방학이 아니고 개학을 한 게 됩니다. 정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정식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알려줬는 구글의 이메일, 새로운 이메일 주소와 임시 번호 1234567을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으면 그걸로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수락을 해야 됩니다. 국어도 거기서 앞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주까지 여러분은 그걸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담임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방법을 알려주고 1학년 밴드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구글에 접속을 해 있으면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새로 계정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새로 계정 추가를 해서 우리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의 메일 주소와 그게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거와 임시 비밀번호인 1234567을 넣고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비밀번호 1234567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구글 계정관리 안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상 3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